안녕하세요, 런조입니다. 오늘은 30대 넘어서 뛰고 계신 분들 몸무게나 5km 기록보다 먼저 챙겨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문제는 이게 가만히 있어도 30대부터는 알아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60대 러너 중에서도 제대로 훈련한 사람은 20대의 어린 선수랑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누구나 훈련만으로 가능한 결과입니다. 저도 예전에 무조건 힘들게 뛰고 인터벌만 많이 한다면 무조건 VO2 max와 기량이 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동안 밀어붙인 적도 있었고요. 발전은 별로 없고 지치기만 하고 러닝이 싫어지고 부상만 얻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K-스포 생활체육 지도사를 준비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VO2 max는 얼마나 힘들게 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뛰냐에 반응한다는 걸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VO2 max란 무엇인가? 운동할 때 우리 몸이 산소를 얼마나 소비하고 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한 군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첫 번째, 산소를 흡수하고 운반하는 것. 심장이랑 폐가 산소를 얼마나 잘 순환시키느냐죠. 두 번째, 산소를 잘 전달하는 것. 그 산소가 혈액을 타고 근육까지 잘 도달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 산소를 잘 활용하는 것. 근육이 그 산소를 실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30대가 넘어가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각자 다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 몸이 어디가 약한지 모르고 무작정 달리기만 한다면 목표했던 성과나 원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VO2 max는 평균 1년에 1%씩 떨어집니다. 근데 제대로 된 훈련을 한다면 이 떨어지는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고 VO2 max 수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들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VO2 max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다들 떠오르는 게 고강도 인터벌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힘들게 뛰어야 늘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시스템의 일부만 건드리고 사실 제일 약한 부분은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미토콘드리아예요. 근육 세포 안에서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소 같은 건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려면 고강도 인터벌이 아니라 저강도로 꾸준히 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들 가벼운 훈련을 너무 빠르게 뛰어요. 그러면 근육 입장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신호를 못 받습니다. 한계까지 몰릴 때가 아니라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꾸준히 자극받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지런은 너무 빠르게 인터벌은 너무 느리게 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모든 훈련이 애매한 중강도 훈련으로 몸이 수렴하게 되고 딱 거기서 VO2 max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로 중강도 슬럼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훈련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지런. 편하게 대화 가능한 강도로 뛰는 거. 이건 워밍업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핵심 훈련법입니다. 이거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대화 테스트는 단어 사이사이에 말하다가 숨을 쉬어야 된다면 그건 너무 빠른 겁니다. 이걸 대화하면서 스스로 테스트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수치상 과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스마트워치 없이도 그냥 직관적으로 편하게 직접 그 구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심박수 같은 경우는 내 최대 심박수의 약 65%에서 75% 정도의 저강도로, 예를 들어서 나의 최대 심박수가 180bpm이라면 120에서 135 사이에서 러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빠르게 걷기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VO2 max 인터벌. 이거는 이지런으로 슬로우 조깅, 존트 러닝, 빠르게 걷기로 내 몸의 베이스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전력 질주가 아니라 3분에서 5분 유지하고 비슷한 시간으로 회복하는 그런 식으로 반복해주는 훈련법입니다. 목표는 산소 요구량 높은 구간에 시간을 쌓는 거예요. 이러면 심장이 한 번 뛸 때 더 많은 산소를 보내는 법을 배우고 근육 쪽의 모세 혈관들도 늘어납니다. 30대가 넘었다면 개인마다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제 채널의 성격상 초보 러너들을 타겟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뭐 가끔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라고 느낄 때는 주 1회 정도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회복 없이 진행하는 게 오히려 적게 하는 횟수보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VO2 max는 훈련을 하는 동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하는 동안 좋아집니다. 훈련은 자극이고 진짜 성장은 회복할 때 일어나요. 20대의 훈련량이랑 30대 이후의 훈련의 진짜 차이, 이 훈련의 강도를 버티는 체력이 아니라 회복 속도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회복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단백질의 합성, 근육의 회복, 심혈관의 적응.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단백질 섭취. 30대 이후부터는 체중당 필요한 단백질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 식사가 점점점 노화가 진행될수록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훈련 배치 스케줄. 고강도 훈련을 이틀 연속으로 하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질 낮은 2번의 고강도의 훈련보다 집중한 고퀄리티의 훈련 1번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VO2 max를 결정하는 거는 나이가 아니라 훈련을 안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무작정 뛰기 때문이에요. 몸은 나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되고 정확한 훈련 자극에 반응합니다.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건 이 오차 범위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 뿐인데, 그래서 무리하게 뛰는 것보다 정확하게 똑똑하게 뛰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벌은 인터벌답게, 쉴 때는 확실히 쉬어주면 됩니다. 그래야 부상 없이 즐거운 러닝, 그리고 또 목표한 기록, 목표한 성과를 위해서 즐겁게 러닝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보스턴 훈련을 앞둔 그 30일 전에 제 훈련의 90%가 거의 다 이지런, 즉 존투 훈련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인터벌도 하고 장거리 훈련도 섞었지만 90%는 다 존투 훈련이었고, 재작년 동아마라톤 이후로 체중 관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기도 했고, 기록에 있어서는 점점 기록이 안 좋아져 갔었는데, 그 보스턴 마라톤 이전인 시즈오카, 그 전 오사카 마라톤까지도 기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물론 기록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존투 훈련을 꾸준히 해주고 회복 잘 지키고 잘 먹고 그랬더니 보스턴 마라톤에서 기대 이상, 당시 같이 갔던 많은 분들이 PB를 못 세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PB를 세우고 왔고, 그 스케줄 그대로 한국에 돌아와서 10km 대회, 트레일 러닝 이런 것도 포함해서 계속 기록을 조금씩이나마 앞당겨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록을 엄청나게 더 앞당기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꾸준히 오래 달리고 싶다, 저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록이 좋아질 때도 있을 거고, 기록이 정체될 때도 있을 거고, 기록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부상 없이 즐겁게 달리고 싶을 뿐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린다, 포기하지 않는다, 한 걸음